지금 이재명은 한쪽으로는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반대하는 쪽이 범인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한쪽은 나는 대장동일과는 왼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검찰 진술은 다 나를 음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재명 문재인의 운명의 20일, 이제 20일 내에 이재명과 문재인의 운명이 구속 여부가 상당 부분 판마름이 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21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김용의 구속 만기일이 20일입니다. 20일 동안은 구속을 이렇게 신병을 확보를 하는데 20일이 지나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혐의가 없네라고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의 핵심 복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물론 정진상도 추후에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김용의 앞으로 남은 2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고강도 검찰 수사가 이재명과 문재인의 운명을 상당 부분 좌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만료 20일이 수사가 가장 최고조로 올라가는 아주 운명의 그 기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용을 불러서 6억 용처를 추궁했다. 이제 그 6억이 조목조목 어디 술집에서도 얼마나 쓰고 또 누구한테 돈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검찰 수사에서는 이 돈을 받았다라는데 끝내면 안 됩니다. 받아서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그것까지 다 규명을 해야 돈을 받은 게 입증이 되는 거니까요.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는 다 이 돈을 받아서 여기 썼다라는 것을 수사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운명의 22일이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욱 메모를 꺼내서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압박했다. 남욱의 메모, 남욱이 메모를 해서 검찰 수사관에 다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욱의 메모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김용과 이렇게 사실상의 대질신문을 한 것이죠. 사실상에. 마찬가지입니다. 서욱이 구속이 됐죠. 제가 이 시간 방송 말미에 또 서욱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욱 구속이 되고 이제 박지원과 서훈 소환이 임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문재인도 서욱 구속을 집행을 하는 20일 동안에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는지 문재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을 하거나 지시를 했는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그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문재인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원과 서훈의 소환이 임박했다. 여기서 문재인의 운명도 아마도 서욱이 무슨 본인이 안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있던 사실을 숨기거나 얘기를 거짓으로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육사 출신의 국방부 장관 이제 구속까지 된 마당에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다 얘기를 하자라고 마치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실망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서욱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안의 실체를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지원과 서훈 이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죄수의 딜레마, 제가 말씀드린 게임의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해도 저자들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이렇게 아주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는 박지원이 먼저 자기 살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서훈도 얘기를 코너에 몰리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거 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동안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상당 부분 사건의 실체를 이렇게 검찰 수사관에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으로 운명의 20일이 왜 튀어나왔는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이재명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대장동 일과 하는 원수다 원수 왼수다 하는 얘기를 했죠. 예, 점점 좁혀오자 이제 그렇습니다. 뭐 특검 얘기 일방적으로 특검 얘기를 또 하면서 대장동 일당과는 왼수인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걸 다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선 자금, 예, 이건 택도 없는 얘기다.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바로 철험에 이제 아주 그 민주당의 강성, 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 초선 의원들이 시민이 막아달라라고 하면서 광화문에 촛불 집회에 여러 명이 참석을 한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11월 내내 광화문에서 그들이 내세운 게 딱 그렇습니다. 윤석열 퇴진, 또 김건희 구속 또는 김건희 뭐 특검 이렇게 하는 큰 대형 걸개를 갖고 계속 나오던데 글쎄요, 그거는 뭐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이 잘잘못을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은 한쪽으로는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이 반대하는 쪽이 범인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한쪽은 나는 대장동 일과는 왼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검찰 진술은 다 나를 음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둘 다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기에는 너무 증거와 증인, 상황, 정황 증거가 넘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당 지도부가 일각에서 지금 뭐 철험회처럼 이재명을 사수하자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외치고 있습니다만 당 내부에서는 일단 이재명 퇴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미리 말씀드렸죠. 김혜영, 예, 부산 출신의 전 의원이죠. 전 최고위원도 하고요. 예, 바로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퇴진 이재명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렇게 나오는 건데요. 예, 김혜영, 네, 이재명 대표님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떴습니다. 이렇게 또 뜨니까 개딸들, 이른바 이재명의 아주 막무가내식 지지하는 개딸들, 뭐 양아들 이런 사람들이 또 집중적으로 야, 너 왜 아직도 민주당에 있냐? 빨리 탈당해가지고 절로 가. 절로 국민의힘에 가면은 너 같은 사람 굉장히 환영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뭐 댓글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각오를 하고 저렇게 이 얘기를 했던 아까 조금박해인가요? 예, 이런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사람들의 역할이 커질수록 당이 글쎄요, 건강성을 회복을 하는데 지금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으로 됐으니까요. 민주당의, 예, 지금의 민주당은 DJ의 민주당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 구성원도 다르고요. 예, 특히 대의원의 성향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죠. 예, 민주당과 이른바 DJ,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그 민주당하고는 차이가 나도 많이 난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서른도 또, 한 이틀 됐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래서 내가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다. 대표를 나오면은 이렇게 당신하고 민주당이 운명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대표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찰의 그런 의도된 그런 수사를 내가 막아준 주마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 이재명한테. 근데 말을 안 듣더라 하는 얘기죠. 예, 또 다른 사람,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재수, 이재명이 방산 주식에 투자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로 라디오에서 나왔죠. 예, 다들 대선 떨어지고 허탈해서 밥도 못 먹는 상황에서 그래, 그 떨어진 사람은 태연하게 방산 주식을 그것도 2억 원 넘게 사? 아이고, 정말 참 속도 이 좋은 사람이네. 그러고 정치 지도자가 저래서 되나? 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런 그 질문을 했던, 예, 지금 이 세 사람은 대표적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낸 사람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속으로 이제는 이재명의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가 이미 왔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169명, 170명 중에서 거의 한 6, 70명 정도는 철험회와 같은 무조건 이재명 사수하자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취재를 한 바로는 약 90명, 뭐 아직까지는 이제 100명까지 이루어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민주당 의원이 약 90명 정도는 최소한도 중도나 아니면 이재명에게 마음을 돌린, 네, 이재명 갖고는 진짜로 민주당이 너무나 위험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9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됐다라고, 예, 제가 취재차
그 질문을 한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안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 이재명의 등을 돌릴 그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곧 예, 넘어설 걸로 저는 예, 파악이 됩니다. 네. 이 이재명 관련해서 대통령실에도 한마디 했죠. 예, 특검 이재명이 어제 금요일입니다. 그죠? 제가 이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를 열 때 이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중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죠? 예, 11시에 이재명 약 20분 동안 이재명의 긴급 기자회견을 그대로 여기서 중계를 한 다음에 바로 제 시간으로 넘어갔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예, 그것을 보고 대통령실에서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다. 그렇게 이재명 마음대로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다. 예, 특검은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도 합의를 한 건데요. 지금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는 당연히 민주당의 독주죠. 300석 중에서 우호 세력까지 포함하면 180석, 즉 3분의 2가 민주당 그 계열인데 여야 합의하면은 특검도 당연히 그들이 선호하는 검사가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잖아도 검찰 수사가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지검 또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저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해가지고 시간 끌기에 말려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다. 그렇게 이재명이 툭 나서서 특검 만능주의로 얘기를 할 게 아니다. 예.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분위기다. 분위기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의 운명의 20일은 째깍째깍 지금 시계추가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토미니스 님도 지금 들어오셨군요. 예, 왕누리 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토미니스 님도 오랜만입니다. 네. 예, 한동안도 토미니스 님이 아주 열심히 저희들에게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해 주셨는데요. 예, 요즘에 굉장히 바쁘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합의를 해야 특검이 가능하지요. 예. 살아있으면 뭐 합니까? 국립호텔에서 장기 투숙할 것이요. 국립호텔이면 어딘지 아시죠? 예. 뭐 국립대학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네. 이 방송도 널리 알립시다. 여러분 저도 고TV에서 왔는데 좋습니다. 내용도 우리 임상현님. 네. 이 방송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상현님. 네, 임상현님도 아주 한 몫을 아주 톡톡히 하실 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예. 내용도 좋네요. 우리 임상현님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트럼프님처럼 얘기를 해주시고 또 구독을 권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점차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1년 2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예, 제가 와서 방송을 예,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개국한 지가 작년 9월 1일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시간보다는 빨리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성장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레스트님 늦게 왔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것만도 다행이죠. 특검은 시간 끌기입니다. 도희님. 네, 성국이 형이 최고죠. 성국이 형? 무슨 성국이 형이 최고죠? 사람은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놓치면 머리에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 김나영님이 네, 사람은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마음을 놓치면 머리에 통제력을 잃기 때문이다. 예, 상당히 지금에 아주 적합한 그런 문구를 보내주셨네요. 네. 투미리스님 수십 년 전에 우리 아빠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목포에 사셨음? 그런 내용이 있군요.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목포에 사셨다. 우리 왕돈이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붕어, 이재명 수호, 조국 수호, 민주. 예, 가만히 민주당이라고 쓴 붕어가 이재명 수호를 지금 덥석 물고 있을 직전으로 보이네요. 네,
조국 수호를 덥석 물어가지고 결국은 패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조국의 이 내로남불 아주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결국 그게 정권 교체의 바탕이 됐죠. 예, 표 차이는 뭐 크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국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마도 조국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예, 이재명보다도 조국이 문재인의 어떤 심경은 조국이 내 뒤를 이을 후임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한 게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가 없으면은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조국 대통령은이라고 시작이 되는 뉴스를 아마 듣고 있을 건데요. 바로 조국 수호를 저렇게 물어서 민주당이 패착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또다시 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만평입니다. 네, 만평도 상당히 메시지도 있고 좋은 만평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사탕 한 개 받은 건 없다. 이재명, 문제는 유동규. 예, 지난 금요일 날 그 기자회견 하면서 나는 사탕 한 개 받은 거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 논평 시간에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유동규라는 시한폭탄이 저렇게 째깍 터질 상황을 맞고 있다. 이제 사탕 한 개 받은 건 없는 이재명, 이제 유동규 시한폭탄이 곧 덮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만평이었습니다. 네, 만평 최고네요. 우리 너구리님. 네, 자조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떡밥 폭탄이 던져야 묻는디 라고 정상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세 번째 만평을 살펴봤고요. 네, 지금 아까 우리 김재선님, 또 해관님, 또 트럼프님, 또 아까 많은 분들,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은 예, 우리 스페너님의 청대로 좋아요, 구독을 살짝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물론이고요. 깜빡하신 분들까지도 좋아요, 구독을 한꺼번에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